한국 정부가 정부 조직과 법규를 무기화해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연방의회 보고서가 오늘 나왔습니다. 표지를 포함해서 총 35페이지 분량의 이번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행태가 2000년대 초부터 계속되어져 온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요. 쿠팡 문제를 매우 상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차별적 대우가 한미 무역 합의의 위반이다라는 지적도 담고 있습니다.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오늘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다소 아주 과격한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짐 조던 하원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원회 그리고 행정국가규제개혁 반독점 소위원회, 그러니까 이 소위원회가 공동으로 지난 2월 5일에 개시한 그때부터 시작한 한국 정부의 미국 소유 기업들을 표적 삼은 관행에 대한 조사의 일환으로 나온 겁니다. 이 조사는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하겠다라고 이 보고서 맨 마지막에 밝히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위원회와 확보한 증언 그리고 문서를 토대로 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차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아주 차별에 앞장섰다라는 거죠. 과도한 의무 부과, 의무적으로 뭐를 해라라는 과도한 요구들을 했다라는 것이고, 공격적인 집행 관행, 이른바 새벽 압수수색 뭐라든가 이런 새벽, 갑자기 막 직원들 출근하기 전부터 들이닥쳐가지고 출근하고 있는 직원들 막 붙잡아가가지고 몇 시간씩 신문하고 하는 이러한 그 공격적인 집행, 그리고 심지어 형사처벌 위협까지 실제로 고소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한국 경쟁사들과의 경쟁에서 성공하지 못하도록 막아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용에 보면. 한국은 심지어 디지털 관련법과 규제를 무기화하여 미국 기업을 공격하고 한국 시장 내 사업 활동을 제한해왔다. 결론 부분에 가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법사위원회는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이번 보고서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서 한 4-5가지 중요한 점들을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한국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해 특히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새벽 급습, 며칠에 걸친 신문, 심지어 형사고발 위협까지를 포함한 강압적인 집행 방식을 정기적으로 사용해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사용해서 기업의 규정 준수를 강요해왔다. 두 번째는 한국은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이 자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는 능력을 저해하기 위해 법률을 무기화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법률을 무기화했다. 그리고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술 기업들과 성공적으로 경쟁하는 것을 막는 반경쟁적 법안을 추진해왔다. 법을 만들어가지고 미국 기업이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게 불공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국 규제당국은 쿠팡을 지속적으로 표적으로 삼았고 적대적인 규제 조치, 불공정한 집행 관행, 그리고 한국 경쟁업체들이 받지 않는 과도하게 높은 벌금을 부과했다.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들한테 벌금 부과한 내역들이 몇 가지가 이해가 나옵니다. 구글이 받았던 거, 마이크로소프트웨어가 받았던 거, 그리고 지금 쿠글이 받은 벌금, 쿠팡이 받은 벌금은 이번에 달러로 따지면 이제 4억 1천만 달러 정도 됐는데요.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기업한테 이렇게 많은 벌금이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자, 네 번째 지적하는 거는요. 한국 정부는 이번 조사, 쿠팡의 데이터 유출 사건 연루, 그리고 사건 발생 후에 복구 작업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대해서 국민을 오도했다. 이건 지금 점잖은 표현인데 이 내용에 들어가면 어떻게까지 나오냐면 거짓말했다라고 나옵니다. 한국 정부가 국민들한테 거짓말로 발표를 했고, 그리고 심지어 국정원 같은 경우에도 본인들이 개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우린 개입한 적 없어라고 나중에 다 거짓말로 발뺌을 했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쿠팡의 로저스 사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위증을 했다라고 거꾸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국정원에서 이 로저스 사장을 위증죄로 고발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부가 거짓말하고 국민들한테 잘못된 정보를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네 번째 지적입니다. 다섯 번째는요. 한국 정부의 쿠팡 공격은 미국 시민과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고 있는데 이들은 매년 쿠팡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수십억 달러 상당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자, 그런데 미국 기업들, 이게 쿠팡이라는 미국 기업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쿠팡이라는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손해를 봤죠. 왜냐하면 이 일이 터지고 나서 쿠팡의 주가가 40%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미국에 있는 중소기업들부터 해서 기업들이 상품을 한국에 갖다가 팔 수 있었던 것이 무려 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해 50억 달러 상당의 상품들이 미국에서 만들어진 게 수출이 됐던 거죠. 쿠팡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지금 흔들리게 됐다. 왜냐하면 쿠팡을 망하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한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자, 보고서에 보면 특별히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 청문회 증언을 토대로 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고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부터 좀 자세히 하나씩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은 국가정보원, 그러니까 국정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죠. 국정원으로부터 자신들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법규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법적 근거들을 다 제시를 하니까 이게 법인가 보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겁니다. 쿠팡이. 충실하게 시키는 대로 따라서 문제를 일으켰던 진짜 범인인 중국계 전직 직원과 접촉을 했다는 거죠. 중국계 전직 직원과 접촉하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국정원에서. 그래서 연락을 했고 연락이 닿아서 당신 지금 그 데이터 가지고 있는 거 맞느냐? 지금 한국 난리 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는 지금 그거 다 한국에서 문제가 된 걸 알고 다 지워버렸다. 너 왜 그런 짓을 했느냐? 무모하게 했더니 이 전직 직원이 한다는 이야기가 그냥 쿠팡이라는 회사가 좀 이렇게 보안이 허술하다라는 거를 일깨워 주려고 이제 일개월 자기 간에는 좀 분풀이 좀 하고 그러려고 했던 거였지. 내가 그걸 갖다가 데이터를 갖다가 훔쳐가 가지고 어디다 딴 데다가 판다거나 어디 알린다거나 어떤 사기에 이용해 먹는다거나 그러지는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말을 저희가 100%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국정원에서 시켜가지고 진술서를 받습니다. 서명된 진술서를 받았고요. 그 서명된 진술서도 믿업지 않다고 국정원에서 또 시켜가지고 지문까지 찍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에서 시키는 대로 다 한 겁니다. 이 쿠팡 회사에서 직원이. 왜냐하면 그게 법이라고 하니까. 그리고 그 중국 직원, 전직 직원이 가지고 있었던 네가 그걸 다 지웠는지 어떻게 증명할 거냐. 다 내놔라.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컴퓨터 한 대뿐만이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4개에다가 뭐 등등등 노트북까지. 본인이 가지고 전직 직원이 본인이 가지고 있던 전자장비들을 갖다가 이 쿠팡 측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국정원이 그걸 시킨 겁니다. 증거가 필요하니까 내놓으라고 그래라. 이거 시킨 거죠. 정작 시키기는 국정원이 시켜놓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중국에서는 한국 국정원 요원들이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활동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쿠팡 직원들이 가가지고 그거를 걷어가지고 와라. 수거해가지고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수거까지 다 했습니다. 국정원에 시키는 대로.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노트북은 이 용의자가 겁을 많이 먹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강에다가 던져버렸답니다. 샹하이에 있는 강에다가 던져버렸다는 거죠. 쿠팡 직원들이 그거 수거하러 가가지고요. 잠수부를 따로 고용을 해서 강을 뒤져가지고 노트북을 찾아서 가지고 왔다. 이 정도까지 쿠팡이 애를 썼습니다. 국정원을 시키기만 하고.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가가지고 우리 국정원에서 그거 시킨 적 없다라고 뒤집어 씌웠습니다, 또. 야, 이런 일들이 연방의회 하원에서 로저스 사장의 증언, 그 하원 청문회 증언을 통해서 다 기록이 된 거죠. 그게 비공개 청문회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증언이 됐는지 내용을 저희가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알게 된 겁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또한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의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서 국정원과 긴밀히 협조할 것을 지시했고 중국 상하이에서 전자기기가 확보된 것을 알리자 해당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다음 날에 그게 이제 작년 12월 16일 보고가 됐다라고 확인까지 해줬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서 한국 정부 최고위층 인사들이 국정원이 쿠팡의 데이터 복구 작업에 대해서 면밀히 지시했고 그리고 쿠팡이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 행동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무단 접근 범위가 보도되는 것보다 훨씬 좁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계속해서 쿠팡을 공개적으로 공격하고 회사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유포했다는 것이죠. 이게 보고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훨씬 좁았다라는, 무단 정보 공개가 좁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한국 경찰은 쿠팡이 한 3,400만 계정, 그러니까 3,300만 계정이 좀 넘는 이 쿠팡 이용자 전체 계정이 다 털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이 엄청나게 나왔죠. 그런데 쿠팡 측에서 일관되게 계속 주장했던 게 뭡니까? 실제로 유출된 거는 3,000명이다. 3,000명. 그리고 유출된 정보라는 게 무슨 뭐 크레딧 카드 정보라든가 주민등록번호라든가 이런 게 유출된 것이 아니었다. 단순하게 이름, 이메일 정도 유출된 거지 아주 심각한 범죄에 사용될 수 있을 법한 심각한 정보가 유출된 것은 아니었다. 그런 것이 유출된 게 아니었다라는 그 내용, 3,000개밖에 안 됐다라는 내용, 이런 것들이 지금 다 이 전직 직원의 뭡니까? 진술서에 이게 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사라는 과정에서 쿠팡 내부의 직원들이 이 일을 조사해가는 과정에서 그 사실들을 다 알아냈고 그것을 국정원에도 보고를 했고 그 내용들이 청와대 이재명까지 다 보고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걸 몰랐다는 듯이 일이 벌어졌다. 국정원에서 계속해서 쿠팡한테 일을 줄 때마다 약속을 받아냈던 여러 차례 약속을 받고 신신당부했던 게 뭐였냐면 너희가 알게 된 정보에 대해서 외부에 유출하지 마라. 비밀을 지켜라. 특히 경찰에 자료 넘겨주지 마라. 계속 경찰에 자료를 넘겨주지 말라고 했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래 놓고서는 나중에 가가지고서 경찰이 딴소리 하는데 지금 뭐 이재명도 그렇고 국정원도 그렇고 다들 뒷짐지고 나는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 이후에 한국 정부는 쿠팡에 4,229건의 서류 제출 요청을 발부했습니다. 600명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652건의 개별 면담을 실시했습니다. 로저스 대표에 따르면 한국 대통령이 기관들에게 쿠팡을 직접 공격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대응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재명이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 부분만 저희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연일 쿠팡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령을 일단 고칩시다. 네. 3년 중에서 제일 높은 연도에 3%라죠. 경제 제재들이 너무 약해가지고 아예 위반을 밥 먹듯이 하고요. 잘못하면 회사 망한다. 이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전 국민이 피해자인데 소송하려면 소송비가 더 들게 생겼는데 입법에 좀 속도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신 내용은요. 쿠팡한테 더 큰 벌을 주기 위해서 법을 고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시행령 바꾸자. 이건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죠. 규칙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입법 조치 서둘러 달라. 법을 바꾸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쿠팡을 벌 주기 위해서, 미국 기업을 벌 주기 위해서 법을 바꿔서라도 미국 기업에 아주 큰 벌을 주자. 회사가 망할 정도의 벌을 주자.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지금. 실제로는 3,000명, 그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가 유출이 된 거였고 이 해킹을 한 중국 전직 직원도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무슨 어떤 엄청난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해킹을 했던 것이 사실은 해킹도 아니었습니다. 이미 비밀번호 알고 있는 비밀번호 가지고 들어갔던 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던 것은 순전히 보안이 취약하니까 보안 취약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날 좀 다시 고용해서 불러달라 뭐 내지는 뭐 이런 식의 뉘앙스를 했던 짓이었는데 그래서 심각한 범죄가 벌어진 것이 아니었고 그나마 이 사람은 그 본인이 가져왔던 3,000명 정도에 되는 데이터도 다 지워버리고 자기는 가지고 있지 않다. 그 증거로 본인이 쓰고 있던 컴퓨터하고 하드디스크하고 노트북까지 전부 다 한국에다가 보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중국 가서 이제 받아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황들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회사 무너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4억 1천만 달러라는 4억 1천만 달러. 야, 벌금이 나왔죠. 로저스 대표는 대통령과 총리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쿠팡을 압박하라는 지시가 내려진 후 갑자기 정부 관계자들이 쿠팡 사무실에 나타나서 문서를 압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사건의 원흉이었던 중국계 전직 직원과 연락을 취해서 그로부터 서명 진술서를 받고 가진 증거물로 하드드라이브 4개, 데스크톱 컴퓨터 하나, 그래픽카드 하나, 무단 접근 사실이 대중에게 공개된 직후에 그가 강해 버렸다라고 얘기했던 노트북 하나까지 다 회수해서 쿠팡 직원들이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 모든 작전이 국정원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이 보고서에는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쿠팡이 국정원의 지시를 준수할 법적 의무가 있다라고 확인하는 공식 서한까지 공개를 합니다. 이 기사의 내용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로 이것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의 설명이 나오죠.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Republic of Korea. 그러니까 이게 지금 NIS, 국정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국정원에서 지금 Director of, Representative Director of Coupang Corporation. 이 쿠팡 코퍼레이션이 한국 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쿠팡 한국 지사. 여기에 지금 담당자한테 보낸 겁니다. Request cooperation in operational matters necessary for the ver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cyber security threat. 그러니까 지금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한 수사와 확인에 필요한 도움을 줘야 된다. 중요한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도움을 요청한다라고 제목은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에 보면은 Article 4, Article 5 쫙 얘기하면서 법규들을 이야기합니다. 법이 이러니까 너희는 우리 지시를 받아야 되고 우리 지시를 따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특별히 노트북 수거는 잠수부까지 동원하면서 강을 뒤져서 찾아냈다라는 이야기. 자, 이 과정에서 전직 직원은 더 이상 자신이 쿠팡이나 이용 고객의 데이터나 정보를 소지하거나 통제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확인해 주었고, 유출된 데이터가 전체가 아닌 일부라는 점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것도 여기 보면은 진술서가 나오는데요. 바로 요게 중국 전직 직원이 쓴 진술서의 한 모습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I previously worked at a back-end engineer at Coupang Corporation. 그러니까 쿠팡에서 백엔드 엔지니어로 본인이 일을 했었다. 보안 관련된 쪽에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쿠팡과 계약은 2024년 12월에 끝났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쭉 하고요. 여기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The Coupang data I obtained did not contain any user's bank information, credit card information, or login credentials. 이게 뭐냐 하면은 본인이 획득한 쿠팡 데이터라는 거에는 사용자의 은행 정보라든가 크레딧 카드 정보라든가 아니면 로그인 정보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말 치명적이고 중요한 사기에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치명적인 정보는 본인이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유저들 데이터를 자기가 획득을 하긴 했는데 그것도 전체 데이터가 아니고 some 쿠팡 유저 데이터 이렇게 써놓고 있죠. some이라고 조금이야 일부분만 본인이 가져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경찰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쿠팡한테 부과하고 있는 벌금은 전체 회원 3,300만 명이 넘는 전체 회원의 데이터가 다 유출됐다라고 하면서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 실제로는 3,000명인데 너무 과도하게 지금 벌금을 부과하려고 하는 모습을 제가 보고 있는 거죠. 자, 이게 심각한 상황인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정원의 위상 땅에 떨어뜨렸고요. 지금 연방 보고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 이 같은 국정원의 발표, 국정원은 지금 자기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쿠팡 로저스 대표가 하는 이야기는 이 국정원은 쿠팡에 대해서 어떤 지시, 명령, 승인도 내린 적도 없고 그렇게 할 권한도 없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놨었습니다. 국정원이. 근데 국정원에서 내놓은 그 공식 성명과 좀 전에 보여드렸던 증거자료, 국정원에서 쿠팡 직원한테, 대표자한테 공문을 보내가지고 법규들을 이야기하면서 법규가 이러니까 당신들은 우리 지시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이것이 완전히 서로 대치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보고서에는, 이 연방 보고서에는요, 국정원이 쿠팡에 보낸 공식 서한 그리고 전직 직원의 진술서를 포함을 시키면서 국정원이 거짓말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쿠팡 임원들을 청문회장에 세워서 모욕감을 줬죠. 엄청나게 모욕감을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출국 금지시키겠다, 위증죄로 형사고발하겠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실제로 위협으로 끝나지 않고요, 고발을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6월 10일 며칠 전이죠. 한 20일 전입니다. 쿠팡에 4억 1천만 달러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쿠팡은 한국에서 표적이 된 이후 시가총액이 40% 이상 떨어졌습니다. 주가가 폭락을 하는 바람에.
매상이 줄어들지 않았습니까? 미국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쿠팡을 통해서 매년 50억 달러 규모의 제품을 판매하는 미국 업체와 생산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혔다고 보고서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차별적인 관행과 적대적 규제로 인해서 미국의 5,250억 달러, 한국의 4,690억 달러의 손실이 초래될 수 있다. 또 미국 가정의 향후 10년간 평균 3,800달러 각 가정마다, 이거 계산을 해보니까 미국의 한 가정마다 10년 동안 3,800달러의 경제적 손해를 입힐 수 있다라는 통계치가 나왔다는. 이 숫자들 뽑아내는 거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숫자들이 연방 보고서에 기록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면 쿠팡이 한 행동에 비해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혹은 거짓말로 압박을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순간 미국 정부 입장에선 손해배상 청구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 손해배상 청구는 엄청난 규모가 될 것이다. 미국 국민들, 미국 기업들이 받은 피해 고스란히 다 받아낼 거다. 이 얘기입니다. 앞서 4월 20일 54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애플, 구글, 메타, 쿠팡 같은 그런 미국 기업들을 체계적으로 표적 삼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을 표적 삼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저희도 보도해드린 적이 있죠. 또 JD 밴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김민석 총리에게 서한을 보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러한 관행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한국과 체결한 무역협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해당 협정, 이재명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어낸 이 협정은 한국이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라는 항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해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 및 정책 측면에서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JD 밴스 부통령은 김민석 당시 총리한테 서한을 통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김민석 총리가 그만뒀습니다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더 코리아 시그널에 들어오시면은 최근에 여기 보면 쿠팡 과징금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라는 제목으로 쿠팡's record sharing fine is only the beginning 이라는 제목으로 진 커밍스 편집장이 올려놓은 글이 있습니다. 어제 이 글을 올려놓았는데 이 글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나오냐 하면 쿠팡이 최근에 한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결정에 대해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양식을 하나 제출합니다. Form 8K라는 양식을 제출을 합니다. 이 양식에 보면 쿠팡은 과징금이 데이터 유출 관련 부분과 제3자 광고 프로그램 관련 데이터 수집, 저장 문제로 나뉘어 있다라고 공시를 합니다. 이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다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서울행정법원에서 지금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4억 1천만 달러 벌금이 나온 거는 그냥 정부에서 그렇게 부과하겠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게 추정치라는 겁니다. 추정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쿠팡에 가입한 3,300만 명이 넘는 전체 회원들당 1인당 얼마씩 손해배상해라 라고 하니까 1인당 손해배상 금액 곱하기 3,300만 해가지고 나온 액수가 4억 1천만 달러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쿠팡 측 주장은 뭡니까? 아니 유출된 건 3,000명밖에 없는데요.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 유출된 건 아니었고 3,000명밖에 유출 안 되고 그것도 아무 일 없었고 그 유출된 정보 때문에 무슨 제2, 제3의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가 일체 없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이게 재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야 그래야 진짜 벌금이 얼마가 되는지가 결정되는 건데 그 재판장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쿠팡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한국 법원에서 내릴 최종 벌금이 얼마가 될지 저희는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송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연방 하원이 이러한 보고서를 제출을 했다라는 것은 모종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법원이 이 연방사법위원회, 법사위원회에서 내놓은 이 보고서를 과연 판단을 할 때 어떠한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게 될지 저희가 상당히 주목된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제대로 처리하는지 처리하지 못하는지. 앞부분에 보면은 쿠팡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포드 자동차가 한국에서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결국 한국 정부의 그러한 반미 기업적인 그러한 활동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구글이 엄청난 벌금을 받았던 부분, 마이크로소프트도 엄청난 벌금을 받았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른 한국 기업들이 비슷한 종류의
문제가 생겼을 때에 한국 기업들이 받는 벌금에 비해서 미국 기업에 부과된 벌금이 유독 더 컸다라는 지적들이 앞부분에 다 나옵니다. 결국은 미국 정부가 지금 거의 이제 본격적으로 선전포고를 시작했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지금 하원 법사위원회 시작입니다. 조사를 시작한 지는 벌써 꽤 됐죠. 지난 2월부터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를 시작한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잠깐 인터림 리포트가 나온 겁니다. 임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게 확정 보고서는 아니고요. 근데 임시 보고서에서부터 벌써 한국 정부가 아주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고, 이거는 한국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의 문제다라고 분명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이걸 이끌고 있다. 지시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을 망가뜨리려고. 이거 협상 위반이다. 이 주장을 지금 의회가 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의회 보고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또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본격적으로 한국을 공격적으로 한국 정부를 다루려고 하는 의회의 움직임들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이야기. 근데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가 옳은 정보들, 제대로 된 정보들을 연방 의원들과 그 연방 정부 측에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이미 연방 의회 내에서도, 그리고 연방 정부, 행정부 내에서도 한국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한 인식이 이미 확고한 상황이고요. 어떻게 지금 한국 정부를 다뤄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 다각도로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었다.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 일들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